자,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 뉴스로 계속해서 듣고 계시면 체감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자, 쉽게 말하면요. 지금 대한민국의 취업시장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다? 들어가는 문은 좁아. 그리고 나오는 사람은 많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최소 3년까지는 버텨보면서 시장을 좀 관망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어차피 회사에서도 여러분들의 경력을 굉장히 높게 사주지는 않는 시점이고요. 그리고 지금 취업시장이 굉장히 안 좋다.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29살 사회초년생입니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제조업 계열 공장에 취업해서 2년 반 정도 일했는데 연봉 문제도 있고 조금 더 큰 기업으로 이직해서 제 커리어를 더 높이고 싶어 이직을 고민 중인데요. 현재 저희 업계 시장이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이라 고민이 됩니다. 과연 지금 이직을 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신사고찰 이이사입니다. 자, 요즘에 이런 질문이 저희한테 꽤 많이 도착하거든요. 이이사님, 2025년 지금 이직을 해도 괜찮을까요? 실제로 이 10년 사이에 이직 횟수가 정말 많이 증가하긴 했죠. 잡코리아 자료를 보면 실제로 2010년과 2020년 사이에 이직 경험률이 대폭 오른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직이라는 게 무조건 가라 혹은 무조건 가지 마 라고 쉽게 답할 수 있는 문제냐? 사실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경제가 어떤지, 그리고 고용시장이 지금 어떤지, 내 경력과 나이는 지금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모두 좀 살펴봐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 인생이 변화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진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일단 이 고민 내용만으로 봤을 때 이 사연자분의 전체 상황을 제가 좀 알 수는 없는데 가장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연차별로 어떻게 이직하면 좋은지, 그리고 가장 안전한 시기가 언젠지 우리가 조금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내용들을 조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자, 이직 생각하시는 분들 오늘 방송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보면 첫 번째는 경력이 3년 이하일 때죠. 사연을 보내주신 분도 여기에 해당하는 케이스예요. 좀 냉정하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직하실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큰 힘든 뭔가가 있지 않는 이상. 자, 2년 반이면 제가 봤을 때 적어도 반년 정도는 좀 더 버텨보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기본기를 좀 탄탄하게 만들어 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왜냐하면 회사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데려와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느냐에 대한 이슈인 거예요. 자, 이 연차에 이직을 해도 사실은 여러분들께도 이력서상 그냥 1, 2년 만에 새로운 회사로 갈아탄 약간 그런 이미지를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도움도 잘 안 되고요. 만약에 이제 이직을 하려고 면접을 보게 됐을 때 왜 이렇게 빨리 옮겼냐,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이 굉장히 궁색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에 2024년, 2025년 들어서 이 취업난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문제는 뽑는 회사가 많이 없다는 거예요. 자,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 뉴스로 계속해서 듣고 계시면 체감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현장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요즘 대기업들이 이 채용 규모,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규모를 확 줄여버리고 있거든요. 조선경제에서 나왔던 산업 재개 섹션에서 나왔었던 거 보면 불황, 고환율, 무역전쟁까지 기업의 54%가 올해 채용을 축소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SK그룹 같은 경우는요, 최근 9개월 동안 보면 사업부를 716개에서 660개로 사업부 자체를 축소했고요. 12월에 정기 인사를 보면 20% 임원을 퇴임하라고 했습니다. 자, 포스코도요, 일부 비핵심 사업들을 정리하고 있는 모양새예요. 자, 쉽게 말하면요, 지금 대한민국의 취업시장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다? 들어가는 문은 좁아. 그리고 나오는 사람은 많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내 연차가 2년차 좀 넘었어, 이분 같은 경우처럼. 그러면 최소 3년까지는 버텨보면서 시장을 좀 관망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어차피 회사에서도 여러분들의 경력을 굉장히 높게 사주지는 않는 시점이고요. 그리고 지금 취업시장이 굉장히 안 좋다라고 한다면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이걸 굳이 우리가 테이크할 필요가 없겠죠. 예외가 그래도 있을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예외는 뭐냐면 내가 입사한 지 1년이 안 됐어요. 그러면 이때는 그래도 이직을 할 수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1년 미만은 어차피 경력으로 많이 안 보거든요. 차라리 이 경력을 차라리 없애던지 아예 리셋 개념으로 내가 업종 자체를 바꾸겠다? 그런 경우라면 그래도 좀 해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경력이 4년 이상 된 케이스겠죠. 4년 이상, 7, 8년 이하 정도가 될 텐데 사실은 이제 취업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선호하는 그런 나이대죠. 제가 봤을 땐 이때가 이직을 했을 때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리스크가 좀 적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통상 이 시기가 되면 어느 정도 일이 익숙하고요. 그 일에 있어서 내가 맡은 업무에 있어서는 진짜 날아다녀야 될 시기입니다.
내가 이 업무를 제일 잘해 정도는 돼야 되겠죠. 거의 다 숙달화 되어 있어야 되고 루틴한 업무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일머리도 완성이 되어 있죠. 회사가 이런 식으로 굴러가는구나, 일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굴러가는구나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원하는 바로 투입이 가능한 실제 써먹을 수 있는 실력자다라고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직을 함에 있어서는 크게 걸림돌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평판이나 이런 게 엉망이지 않은 이상. 근데 다만 보면 4, 5년 차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은 직급의 수평 이동을 하면서 내가 연봉을 좀 더 많이 받는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연봉은 비슷하거나 아니면 연봉이 조금 더 올라가는데 내가 직급을 올릴 수 있는 이 선택지가 아마 여러분들 앞에 펼쳐져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은 이제 경력이 8년차 이상 넘어가신 분들이죠. 이제 8년차가 넘어가고 혹은 10년차 이상 되게 되면 이제 연봉이나 직급에 대한 욕심들을 조금은 내려놓으셔야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아예 레벨을 확 낮춰서 그 회사에 임원으로 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가능하긴 하겠죠. 회사에서 늘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회사가 그대들의 인생을 책임져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결국 내 인생은 내가 찾아가야 되는데 보다 우리는 신중하게 이 시장을 좀 더 냉철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직을 최대한 많이 고민을 해봤어. 어떻게 할까. 저도 이직이라는 걸 해봤기 때문에 그 고민의 강도가 얼마나 심한지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 고민의 시간을, 고뇌의 시간을 거쳐서 우리가 가자라고 결정을 했다라고 보자는 거지. 그럼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냐라는 거죠. 자, 첫 번째는 시장의 온도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걸 좀 체크하고 가자라는 거예요. 가고 싶은 회사의 공고가 떴어요. 근데 이게 늘어나는지 아니면 채용 사이트 들어가서 적어도 2주 정도는 이걸 좀 꾸준하게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업계의 채용 공고가 많이 나온다. 자, 그러면 이력서를 넣어도 리스크가 조금 적겠죠. 근데 채용 공고가 정말 드물어. 그러면 해당 업계가 좀 콜드한 상태, 즉 냉각 상태에 들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만 봐도 우리가 조금은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지금 시장의 원도가 어떻네라는 걸 체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이제 우리가 결정을 해가지고 면접을 봐. 그러면 이건 뭐 다들 아는 얘기예요. 이직 사유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건 꼭 물어보거든요. 안 물어볼 리가 없어요. 자, 면접에서 왜 이직을 하려고 하느냐, 왜 우리 회사에 들어오려고 하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겠죠. 자, 그러면 당연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뭐 지금 회사에 불만이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 절대 안 하시겠죠. 당연히 전 직장과의 관계는 잘 원만히 마무리하시는 게 좋겠죠. 요즘에도 어떻게 보면 평판 체크를 할 수밖에 없고 레퓨테이션 체크를 하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어땠는지 알아보려면 누구나 다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회사와 좀 안 좋게 헤어지지 마시고 최대한 좋은 관계로 헤어지시고요. 그리고 이직을 하는 면담과 관련된 부분들은 조금 더 동기부여나 아니면 내 커리어 패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 회사에서 내가 얻고 싶은 거, 내가 이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포부나 이런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면접을 준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전 이건 몰랐거든요. 커피챗이라는 게 요즘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 이걸 처음 들어봐요. 커피챗. 이 커피챗을 사용해서 실제로 그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현직자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자, 무엇보다도 이제 현직자만이 알 수 있는 정보들을 이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중요한 거는요. 제가 저희 직원들뿐만 아니라 저도 늘 실천하고 있는 건데, 전 지금도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포트폴리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어요. 매월 이력서를 업데이트할 일은 잘 없겠지만 그래도 1년에 한 번씩은 나의 이력서들을 업데이트를 해주면 내가 어떤 일들을 회사에서 했고 이것들이 어떻게 외부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지가 조금 더 잘 보이실 겁니다. 자, 오늘은요 365일 직장인의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죠. 이직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코너는요, 저희 직원분들이 또 준비를 해준 코너예요. 이사님 해주세요 라는 코너거든요. 이게 뭐 상담해주세요가 될 수도 있고 뭐 리뷰해주세요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이건 계속해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저희가 더보기란에다가 고민상담 구글 폼을 좀 올려놓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댓글도 저희가 매번 확인을 좀 하고 있으니까 직장인분들 중에 혹시나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다, 직장생활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 나는 사회생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있다,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언제든 이 양식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기 전에 조댓구알이죠?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신사고찰은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